워싱턴 먼저 전화 연결해서 워싱턴 국제정치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북한이 문재인의 제안을 거부했다는데 워싱턴의 박재영 박사 연결해서 또 트럼프가 이란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칠 건지 이런 것도 또 궁금하고요. 워싱턴 소식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야, 박재영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박재영입니다. 예. 네네. 자, 북한이 뭐 문재인의 제안을 거부했어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까? 예, 그러니까 네. 북한이 거부했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럴 것으로 본다는. 본다 예측 기사가 나왔네요. 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네요. 예, 거기에서 지금 뭐 미국, 한국의 이 여러 전문가들한테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문재인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0년사에서 보통 북한한테 막 거의 구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답방을 해야 된다, 남북 협력 사업 재개해야 된다, 온갖 소리를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주로 이 미국의 전문가들 의견, 다들 이제 좀 회의적으로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걸 네. 좀 소개시켜 드리자 보면은 네. 이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 문재인이 제안한 거 북한이 받아들일 상황이 아니다. 예. 뭐 이런 의견인데 여기 일단 그 아틀란틱 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 연구원은 뭐라 그랬냐면 지난 1년 동안 김정은의 그 남한에 대한 태도는 이미 분명해졌다. 김정은은 문재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걸 이미 얻었고 네. 문재인이 현재 그 유엔 제재 해결할 수 능력이 없고 그러고요. 이제 임기가 2년밖에 안 남은 단임 대통령이고 그런 상황에서 한마디로 문재인은 이제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생각한다. 김정은은. 네. 그리고 미들베리 국제문제연구소의 조슈아 폴락 북한 전문가는 뭐라 했냐면 김정은이 현재 상황에서 문재인의 답방 초청 노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 사람도 역시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그리고 아까 중도 진보적인 미국 대표적인 싱크탱크죠. 브루킹스 연구소의 네. 마이클 오헨런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문재인은 긴장을 완화하고 싶어도 이 미국하고 지금 한국이 미국하고 별도의 전략을 수립할 수가 없고 네. 그리고 북한의 지금 행동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또 그리고 대화도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이 독자적인 북한에 대한 어떤 전략을 구사할 수가 없다. 네. 이렇게 모습을 받고 그러면서 이 핵 문제 관련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없는 상황에서 김정은이 답방해봐야 그건 시간 낭비일 수 있고 심지어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김정은 억지로 답방시키는 게 이 미국과 한국 사이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었죠. 문재인이 신년사에서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 한 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전부 지금 국제 유엔에서의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에 대한 제재 상황에 걸리는 문제들만 전부 제시를 했다. 예. 그러니까 다 지금 법을 어기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어기는 제안만 한 상태인데 당연히 이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지금 다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게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보고 있고 누구나 상식선에서 판단하면 누구나 이 박사님부터만 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저 사이비 좌파들이나 좋은 소리라고 했겠지만 상식적으로 기본적인 상식으로 누구나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미국의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도 그런 주장을 하고 그런 소리만 해대는 저 문재인은 도대체 기본적인 판단 능력조차 없거나 아니면 그냥 지금 여러 가지 이 사법부나 검찰에 대해서 하는 짓들처럼 그냥 생 억지를 쓰는 그런 걸로밖에 볼 수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다음 뉴스는 어떤 겁니까? 일단 지금 미국하고 이란 거의 어제 전해질 때만 해도 거의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는데 일단 당장 지금 급한 상황이 좀 지나갔죠. 네. 트럼프가 오늘 특별 성명 통해서 발표를 하면서 한마디로 이란에 대해서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고 이게 당장 군사적인 반격 이런 거 대신에 경제 제재를 더 강하게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한마디로 미국이 이란의 미군 기지 공격에 대한 보복 타격을 자제하고 미국과 이란 간에
군사적 충돌 위험이 일단은 진정이 됐는데 네. 이 트럼프는 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해서 단 한 명의 미국인 사상자도 없었다. 자기들이 사전에 미리 다 확인 그 정보를 입수해서 이동 대피시키고 여러 가지 대처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네. 이란의 공격에 대해 미군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이제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얘기가 또 있죠. 실제로 이란이 이라크 측에다가 미리 공격 내용을 알려줘서 미국에 그걸 알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이 사전에 좀 대비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큰 피해가 나지 않게 어떤 수위 조절을 했다. 뭐 이런 그 네. 얘기들도 있으니까 뭐 그런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 같은데 이 트럼프는 이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미국의 지금 그 셰일가스라는 게 굉장히 풍부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원유, 그러니까 석유. 그래서 중동 원유에 더 이상 의존하지 할 필요가 없다. 미국은 우리는 한마디로 가진 거 석유만 있으니까 중동 원유 걱정 안 한다. 그러니까 이란에서 중동 정세 이상하게 만들어봐야 예전처럼 그렇게 미국이 쩔쩔매지 않는다 이 얘기죠. 예. 그리고 미국의 경제력,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군사력 이거 가지고는 이란 따위는 뭐 부지가 자기들이 맞서 싸울 정도도 안 되고 아무 뭐 문제가 걱정이 없다. 이렇게 이제 과시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한마디로 그 원래 미국이 이란이 보복하면 바로 어떻게 가만 안 두겠다라고 경고를 했지만 네. 결국은 이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선에서 일단 상황을 정리하는 그런 이 상황이 됐고요. 그 무엇보다 지금 선거도 앞두고 이런 그 상황에서 트럼프는 네. 이 전면적 이란하고 전면전 상황 벌어지면 네. 미국 경제에 대해서 이제 부담도 커지고 아무래도 그리고 대선에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한 것 같다 이렇게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죠. 아무래도 뭐 전쟁하는 것보단 당연히 낫겠죠. 네. 그래서 미국은 이 상원 의장도 뭐라 그러냐, 미국은 꼭 필요할 때 필요한 행동을 할 능력이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지금 뭐 전쟁을 못한 게 아니고 네. 우리 지금 크게 충돌 없이 지나가게 돼서 다행이다 뭐 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미국이 당초 전반적인 우리들이 했던 예상하고 달리 군사 행동을 선택 안 한 거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미국이 다른 국가하고 전쟁 상황을 만드는 게 얼마나 그걸 부담스러워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네. 아무리 지금 말은 큰 소리로 똥똥 쳤지만 그 전쟁하는 자체가 그냥 얼마나 그 국민들의 반감이 또 생기고 여러 가지 네. 부담이 굉장히 크다는 거 이거를 이게 나타낸 건데 이는 이제 달리 말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뭐 북폭 같은 이런 것을 선택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옵션이라는 걸 이를 통해서도 다시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아니 근데 이제 만약에 이번에 이란의 그 미사일 공격으로 미군 기지에서 미군이 예를 들어서 몇 명이라도 사망했으면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칠 텐데 뭐 피해가 없었으니까 요 정도로 그렇죠.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작용을 했겠죠. 네네. 자 다음 뉴스 어떤 겁니까? 지금 어제만 해도 여기 그 미국 뉴욕 금융시장 한국이나 어디나 다 그 금융시장들이 불안했었죠. 뭐 주식이 올랐어요? 네. 했는데 바로 이 소식이 오늘 점심 때쯤 그 12시 조금 전에 이 트럼프가 연설을 하고 나서 곧바로 이제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 미국인 사상자도 없고 일단 이란하고 전쟁까지 가지 않는 상황이 되면서 바로 이 금융시장 등이 이제 안정을 찾았는데요. 이 안정을 찾은 정도가 아니라 최근에 저도 여러 번 전해드렸듯이 이 뉴욕 증시 아주 지금 오늘 또 많이 올랐습니다. 다우존스도 0.56% 올랐고 S&P 500도 0.49% 올랐고 특히 그 기술주 중심 나스닥 지수가 0.67% 올라가지고 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나스닥이 몇 번째 지금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그러니까요. 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게 굉장히 지금 이 기술 분야 이쪽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그리고 특히 한국에서 가장 걱정하는 그 국제 유가도 바로 급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빠르게 오르다가 근데 한국 입장에서 이제 좀 다행이죠. 다행이네요. 안정됐네요. 투자자들 불안 심리가 이제 가라앉으면서 같이 올르던 그 금값도 하락세로 돌아섰고 그리고 또 특히 재밌는 게
이 미국하고 이란 전쟁 발발 가능성 지난주부터 고조되면서 예. 비트코인 그 대표적인 암호화폐죠. 그렇죠. 비트코인이 굉장히 급등하고 있었는데 예. 여기 바로 이 소식 전해지면서 가격이 아, 안정을 안정됐군요. 잡고 싹 내려가면서 바로 지금 그 투자자들 심리를 그대로 안심을 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면서 이 안정을 되찾고 있는데 다른 거 무엇보다 어쨌든 간에 이 한국 경제 최악의 상황 일단 피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하여튼 트럼프가 경제 하나는 저 판단력이 빠르네요. 예, 하여튼 그 경제에 충격 주는 일을 어떻게든 또 막아서 네. 무엇보다 그건 한국에 대해서 제일 큰 다행이죠. 그러네요. 네, 워싱턴 DC의 박재영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